악독한 범죄자를 찾아온 한 남자. 이 사람인가? 날 내보내주겠다는 사람이? 예, 사모님. 남궁민 닮은 천재 닥터 나이제. 체포영장 받자마자 형 집행정지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신청했지만 100% 까였어. 그녀가 풀려나지 못하는 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상대방 여자를 죽이라고 사주한 여자는 드물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여자를 형 집행정지로 내보낸다는 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하는 게 뭐지? 그녀를 감옥에서 꺼낼 방법은 몸을 망가뜨려야죠.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쪽집게 강의가 이어지는데 심장 이상을 위해서 미네랄 섭취량도 최소치를 줄이세요. 피부에 커피색 반점도 주된 증상 중에 하나니까 착색 선텐을 하시되 반점 형태를 만들면서 하세요. 몸은 자기 지시대로 만들었는데 오늘 임검은 어떻게 처리할 거지?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 눈을 속여하는데 이게 새로 나온 베타 브로커 계열 약인데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심정지가 온 것처럼 만들 겁니다. 이건 진짜 죽으라는 말? 설마 진짜 멈추는 건 아니지? 하지만 멈춤 또 어떻습니까? 제때 살려내면 되죠. 완벽한 설계에 이은 자신감 넘치는 의술 실력. 도대체 남궁민 형은 못하는 게 뭐지? 검사 당일 상대는 눈치 백단.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정식.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유전병입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더 잘 준비된 몸 상태. 그때 때마침 코피까지 흘리는 상황. 혈소판 부족으로 보이는 멍자국과 잦은 코피, 심지어 온몸에 갈색 반점 척추 측만. 조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이도 있어서 급사 위험도 꽤 높습니다. 너 진짜 그때 계획대로 죽기 직전 결국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모님. 닥터 나이제 덕에 형 집행정지가 떨어진 사모님. 그래도 바뀌라고 기분은 째지네. 그때 들린 소식. 그 이덕성 회장이 탤런트랑 붙어서 나왔다는 그 아들놈 아니에요? 태강그룹 둘째? 맞습니다. 쟨 어디로 간대요? 서서울 교도소랍니다. 익숙한 그 장소. 서서울 교도소? 며칠 전 사이즈 보니까 푼돈원에서 시작한 건 아닐 테고. 원하는 게 뭐야? 의대 교수? 이 추천서 한 장만 써주시죠. 이 엄청난 거리에서 그가 받고 싶은 건 종이 한 장. 서서울 교도소 의료과장 공개 채용? 재벌 사모님 정의 입장에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자기 정도 스펙이면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못 갈 데가 없을 텐데 고작 의료과정 지원하겠다고?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나이제의 은밀한 목적. 이 교도소에서 만나야 될 놈이 있습니다. 서서울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거야? 아니요. 하지만 이제 곧 수감될 겁니다. 그렇게 나이제 말대로 수감되는 재벌집 막내 아들 이재환. 이재환 저놈이 목표였어. 천재 외과의였던 나이제는 어째서 교도소까지 가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노리는 걸까요? 과거 이거 먹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린 두 부부. 나이제 선생님이 살려주신 우리 하은이 사진이에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세상에 나온대요. 아따, 눈, 코, 입 다 엄마 닮아서 엄청 미인인데요? 나이제 선생님이 우리 딸 엄청 미인이래요. 그렇게 한 부부를 돌봐주고 있었던 나이제. 뻥도 심하셔. 우리 병원처럼 짠내 나는 병원에 의사 찬스가 어딨어요. 아니, 수간호사님. 또 선생님이 병원비 다 내려는 거죠? 남의 휴대폰 훔쳐보기 있기요. 이끼요. 이때 나이제를 부르는데 안 따라오고 뭐하냐? 아, 예, 갑니다. 무슨 이유인지 심각해 보이는데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빌 이유입니까? 예? 아주 그냥 사람들이 참. 하지만 죄송합니다. 나이제에게 던져지는 은밀한 서류. 죄송한 줄 알면 거기 서명해서 얼른 넘겨. 시간 없어. 형 집행정지 서명을 거부하고 있었던 나이제. 정민지 의원 진단서 오늘까지 서서울 교도소로 보내야지. 내일 오전에 형 집행정지위원회 열린다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하지만 이건 서명 못 하겠는데요. 이 새끼 지가 흉부외과 더블 보더라고. 우리를 아주 한 방에 적폐 세력으로 몰아버리네. 어? 야 임마. 그렇게 돌아선 나이제를 붙잡는 센터장.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노숙자들은 죽어라 살려내면서 너의 어머니는 사실 엄마가 몹시 아픈 상황이었던 나이제. 돌아가시게 내비둘 거야? 너 두개조 뇌종양이 어떤 병인지 몰라서 그래? 순서 기다리다가 잘못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정직하면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 응급수술을 끼워놨으니까 당장 모시고 와. 아, 형. 알아. 나도 너만큼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한 병원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한 거고. 딱 한 번만 서명해주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정 의원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고 다음 선거제를 사면 된다. 그러면 우리 태강병원 광역외상센터 지정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그 노숙자 그 가난뱅이들 네 마음대로 치료해. 상상만 해도 달콤한 제안. 뭔지 몰라도 눈 딱 감고 서명하세요.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더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다잖아요. 언제까지 개인 지갑 털어서 치료해줄 순 없잖아요. 나이제에겐 돈 없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양심 대신 미래의 기회에 서명한 나이제. 같은 시각 누구라도 죽일 것처럼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 그가 이렇게 화난 건 이재준 태강해운 상무가 태강그룹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권력 싸움에서 배다른 형에게 밀려버린 이재환. 벌써 끝났대잖아. 이미 큰오빠 본부장 진급 다 결정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래? 그리고 운전 정말 이따구로 개떡같이 할래? 죽으려면 너 혼자 죽든가. 아 진짜 이 새끼들 장난하나. 제발 그만 좀 해. 아저씨 내려봐. 아 내리라고. 뭘 꼬라봐. 나이제를 만나러 가던 부부. 야 이제 하다못해 니들 같은 불가촉 천민들까지 나 무시 들어오는 거니? 내리라고. 임신부에겐 매우 위험한 상황. 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가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뭘 꼬라봐. 너 조심해. 한바탕 하고 나서야 차로 돌아가는 재환. 그때 초진상 재환에게 다시 걸려버린 부부. 저런 초파리 같은 새끼가. 이러다간 정말 누구 하나는 큰일 날 것 같은 상황. 지금 어디야? 배다른 동생의 소식을 들은 형 재준. 재환이가 지금 공항 쪽에서 오는 길이라네요. 그 문제없게 동생을 챙기려나 본데 그런데 빗길에 교통사고들 많이 나는데 한 번 사고 나면 또 막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조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죽이라는 말. 네, 알겠습니다. 부부의 진로를 막아선 재환. 사거리에선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너 진짜 미쳤구나. 여기 사거리 중간이거든? 시한 것들 버르장머리 고수 주려고 그런다 왜? 그때 이들을 향해 달려오는 차량. 이럴 때 누구보다 빨리 도망가버리는 재환. 결국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온 환자. 맥박하고 산소포화도 체크해요. 그때 어딘가 익숙한 얼굴. 황여부님. 아버님. 하지만 아내와 아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남편. 죽어라 애써보지만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건 신뿐입니다. 선생님. 아이와 엄마는 꼭 살려야 합니다. 수술방 확인하고 NS에 수술할 선생 콜하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콜해줘요. 지금 NS 선생님들 다 수술방에 들어가셔서 인원이 없답니다. NS한테 선생님 직접 하시게요? 이 환자 지금 EVD 못하면 환자는 물론이고 뱃속에 아이까지 죽습니다. 옮겨요. 네, 알겠습니다. 옮겨요. 긴급 수술에 들어간 나이제. 네. 산모와 아이를 지켜야 하는 매우 어려운 수술. 그런데 저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당신이 나이자냐고. 수술방까지 무단 출입한 진상은 다름 아닌 재환. 누구시죠? 너 나 모르니? 이렇게 위중한 수술을 막아선 이유는 일로 와봐. 얘는 알지? 태강그룹 전속 모델이고 이 병원 홍보대사잖아. 지금은 로스쿨 대학생이고. 근데 이런 애가 이런 얼굴에 이런 상처가 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룹 차원에서 손해가 막심하겠지? 네, 그래서요. 아 네가 이 응급센터 탑이라면서. 그럼 당연히 네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장난해? 얘 이마 안 보여? 나 우리 엄마한테 죽는다니까?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야, 이 도라이 자식아. 너 응급의학센터가 왜 응급의학센터인 줄 알아? 중증 외상 환자 치료하라고 만든 곳이 응급의학센터지. 네 동생 얼굴에 난 이 코딱지만한 스크래치 치료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고, 이 자식아. 알아들어? 그 응급의학센터 다름 아닌 우리 꼰대가 만들었어. 내가 이 병원재단 이사장 아들이야, 이 자식아. 하지만 지금 나 협박해? 나가! 그 사이 위기에 빠진 환자. 급히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선생님. 남편에 이어 아이와 아내까지 한 가족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옵니다. 메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이제. 복부 저기 하고 아이부터 꺼내면 눌렸던 대동맥이 원활해지니까 아이도 임산부도 모두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메스 주세요. 떨리는 손. 선생님. 메스 주세요. 메스! 분명히 살릴 수 있었던 환자. 슬픔에 빠진 나이제 앞에 나타난 재환. 어디를 갔나 해서 한참을 찾았는데 그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사 면허 정지되는 거 맞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나이제. 나이제 씨,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건으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임무를 다한 나이제는 잡혀가고 아기는 이를 비웃는 세상. 의료정지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은 없는 법이거든. 네 엄마 수술 순서도 네 마음대로 바꾸고. 시간이 흘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서울교도소로 이감이 결정됐습니다. 이재환이 잡으려고 서서울교도소 의료과장에 지원한 거였구나. 궁금하면 동참하시죠.
뭐야? 당신 이러려고 나 형 집행정지를 빼준 거였어? 그렇게 서서울 교도소에 도착한 나이제. 나이자 선생님 맞으시죠? 한편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 속 이재환. 방송차를 보자마자 반가움을 표시하는 재환. 그 사이 같은 호송 차량 안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의문의 남성. 상춘파 보스 김상춘. 아이고, 이분이 우리 선과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의료과장님인갑지? 반갑습니다. 보안과장 오태민입니다. 예, 나이제입니다. 나이제예? 당황하는 교도관들. 왜냐하면 최동이 아이고 얘? 원래 오기로 한 후임과장이 아닌데 제일 당황한 건 오랫동안 여길 장악해온 의료과장 선민식. 밖에서 봤더니 연봉 생각하고 오시다가 바로 때리 차 풀고 나가는 의무관님들 많거든요. 하지만 나이제는 저 돈 벌자고 여기 지원한 거 아닙니다. 뭐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계속된 압박. 그때 제가 여기 의료과장이 될 수 없는 게 이미 다른 내정자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내정자가 있다는 건 교도소에 비리가 있다는 걸 자임하는 꼴이죠. 아이고, 그 무시에 구실 신나라 까먹는 소리기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정자입니까? 내정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렇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돌아선 그때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던가요? 이름이 아주 낯이 익은데. 예, 맞습니다. 저도 잠깐 이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의료법 위반으로 서서울 교도소에 있었던 나이제. 한편 교도소에 거의 다 도착한 호송 차량. 그때 뭐야, 저 신호 왜 저래? 갑자기 안전벨트를 매는 두 사람. 드디어 야, 저거 뭐야? 잡아먹을 것처럼 다가오는 대형 트럭. 결국 살아남은 게 신기할 정도의 대형 사고. 힘겹게 탈출한 이재환. 그때 이곳을 향해 다가오는 차량 한 대. 거기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나 누군지 기억해? 곧 서서울교도소 의료과장이 될 나이제? 알아보자마자 제대로 우측 어깨에 주사기를 꽂아버리는 나이제. 여기서 죽여버릴 계획. 사실 알고 보니 긴장성 기움. 부러진 갈비뼈가 한쪽 폐를 찔렀다.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상황. 야, 축하한다. 너 넉넉히 10분이면 죽을 수 있겠어. 입은 살아서 내가 10분 뒤에도 이러고 있을 것 같아? 그때 합의라도 맞춘 듯 사고가 나자마자 달려온 응급차. 실형 선고 받자마자 교통사고 위장해서 형집행정지로 빠져나가겠다 이거지? 당연하지. 엄마가 이사장인 태강병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탈출하려고 했던 이재환. 지금처럼 범죄자 새끼들 우글거리는 깜빡이 갈 것 같아? 완벽한 계획에 죄를 뿌리는 나이제. 아니야, 이번엔 가야 될 거야. 괜찮은 겁니까? 그때 등장한 호송 차량 안에 있던 죄수. 사고로 부러진 갈비뼈가 호파를 찔러서 나오는 객혈담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 호전된 것뿐이에요. 제 차로 좀 옮겨놓으십시오. 드디어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와 경찰들. 하지만 나이제가 이재환을 데리고 현장을 떠난 뒤였죠. 그래서 제일 큰 병원이 연성병원인데 거기로 갈까요? 아니요, 거긴 이미 태강병원에서 다 장악했을 겁니다. 우린 하암병원으로 가죠. 그 사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선민식. 통제에 들어간 그때 사라졌답니다.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3명이 사라진 걸로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이재환이고 나머지 둘이 귀유 나갔던 김상춘하고 태춘호입니다. 이재환이가 상춘파 넘버 1, 2랑 같이 사라졌단 말입니까? 그 사이 태광그룹 이재한 상무를 서서울 교도소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부소장, 나 이제 차량 번호 경찰청으로 보내서 수배 신청하고. 그때 처남이 있는 하은병원에서 온 전화. 병원에 응급환자 들어왔습니다. 응급환자 들어오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야? 수술할 의사 없다고 돌려보내면 되잖아. 수술할 의사도 그런데 같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할 의사가 같이 오다니. 설마 그 의사 이름이 뭐지? 나이제입니다, 과장님. 부상당한 재환을 데리고 선민석과 관련된 하은병원에 온 나이제. 그때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법정 대리인 동의도 없이 수술을 하겠다는 모양인데 환자를 이대로 방치하는 말씀이십니까? 누가 방치하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만 나가주시겠습니까? 쫓겨나는 그 순간 내 몸에 손가락 하나 못 댄다고 했잖아. 이 흉딱 새끼야. 죽일까봐 걱정했다가 긴장 확 풀린 재환. 하지만 나도 네가 애원하기 전까지는 네 새끼 손가락 하나도 안 건드릴 거야. 나이제가 하는 충격적인 말. 우리 과장이 도착하기 전에 넌 100% 죽어. 내가 널 여기 이송 가능할 정도로만 처치해뒀거든. 야, 오늘 어떤 짓을 말해줘야 될 거야. 흉딱 새끼야. 나이제가 돌아서자마자 이대로는 얼마 가지 못하고 죽을 판. 그 사이 막 현장에 도착한 재환의 엄마이자 태강병원 이사장 모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내 아들 지금 어디 있죠? 알려주면 재환을 삽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재소자 진료는 누굴 막론하고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누가 태강병원 주인인지 알고 계시죠? 사실 재환의 형 재준 동아줄을 잡았던 성과장. 길은 이재준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준이 약속한 게 뭔진 모르겠지만 나도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번에 재준 라인에서 모이라 옆자리로 옮긴 성과장. 그 사이 성 과장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럼 벌써 성 과장한테도 손을 썼다는 얘기인가? 그때 나이제입니다. 통화 좀 하시죠. 나이제? 그 시각 병원에선 수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내부 출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그 의사 불러. 나이제 선생님. 이건 나이제급 외과의만 가능한 수술. 결국 방금 전에 이재현 환자 초음파 검사했는데요. 비장 파열인 것 같습니다. 수술 해주십시오. 선생님. 예, 아무튼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니까 결정은 본부장님께서 하십시오. 오정에 거리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간 나이제. 내 말 들리지? 기분이 어때? 무섭지? 제대로 복수해주는 나이제.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너 때문에 죽어갔던 그 임산부 기분이 어땠을지 이제 좀 상상이 가? 그리고 급수술에 들어간 나이제. 그때 수술실에 막 도착한 성과장. 나이제 선생! 당장 그만두지 못합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비장 파열이라 지금 손대면 죽습니다. 그때 나이제를 가로막은 건 실제 보호자가 왔으니 이제 보호자의 뜻에 따라야겠죠, 의료 과장님. 이젠 아주 죽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물론입니다. 그런데 전 보호자 동의 받은 걸로 아는데요. 보호자인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동의를 했다는 거야? 제가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수술을 승인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재준. 뭐? 아무리 배가 다르다고 해도 재환이는 네 동생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니야말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백주 대낮에 교통사고 위장이라니요. 진짜 그룹 해체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치열한 권력 싸움. 어머니. 다시 한번 재환이 건드리면 더는 안 참는다. 태강그룹을 두고 벌어진 새엄마와 아들의 경쟁. 한편 서서울교도소에선 과장님은 수술 환자가 있어서 하은병원에 계시고요. 수술? 오늘 집도는 신임 과장 면접 보러 왔던 사람 시켰답니다. 나이제 선생님한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이름. 한 선생님은 같은 병원에 있었으니까 알지도 모르겠다. 누구보다 환자를 생각했던 그 사람. 오 선생, 저 환자 좀 봐줘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빌 이유입니까? 예? 한편 교도소에 영향을 미치는 재준을 중심으로 삼자대면을 하는데 수술은 잘 끝났다면서요? 예, 별 문제 없으면 2주 후에는 교도소로 이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원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입소시킬 수도 있고요. 재준 입장에선 무사히 태강그룹을 먹기 위해선 재환이 교도소에 오래 있을수록 좋았죠. 재환이 때문에 심지어 적이 같죠. 의사 면허 정지까지 됐었던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 때린 놈한테는 교도소가 제일 고통스러운 장소 아닐까요? 자기가 남들한테 준 고통이 어떤 건지 아주 오래오래 붙잡아두고 똑같이 느끼게 해줄 생각입니다. 듣고 보니 이건 공약? 그 말은? 네, 본부장님. 성 과장님 후임 의료과장 자리 현 과장을 앞에 두고 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치밀함의 배포까지. 선고받은 3년 동안 형 집행정지도 가석방도 없을 겁니다. 뭐 원하신다면 좀 더 묶어놓을 수도 있고요. 완벽한 제안에 진돗개 뺨치는 충성까지. 자기 의료과장으로 여기 나 선생이 제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내 동생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악한 놈 위에 더 악한 놈. 교도소 안 전투는 이제 시작입니다. 결국 교도소에 들어간 재환. 그리고 새로 부임한 의료과장 나이제.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라도 온 것처럼 환호하는 재수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나 과장님 여기 미교수로 계실 때 별명이 닥터 나이트였다 하던데 맞죠? 그때 치료받은 장기 재수자들이 소문내갖고 이래 모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쩌나? 난 이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동안 많은 게 달라진 상황. 죄 많이 지은 놈은 죄 많이 지은 대로, 죄 적게 지은 놈은 적게 지은 대로 최대한 차별해서 대해줄 거라고요. 오자마자 시작된 진료에 분노한 성과장. 오셨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보다시피 환자 치료 중인데요. 나 선생이 무슨 권리로 여길 들어와서 누구 허락을 받고 내 환자를 보냔 말이야 지금? 형 과장과 애비 과장의 치열한 자리싸움. 무슨 환자 이마에 번호표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환자, 네 환자가 따로 있답니까? 저 과장님 요새 보고전도 많이 밀렸고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가 제가 진료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렸습니다. 너무 누용 많이 서. 역시 능글맞은 오철민 보안과장. 아이고야 원래 저런 양반 아닌데 와 저러시지? 네, 뭐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들 보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두 명의 의료과정으로 인해 교도소가 혼란에 빠진 상황.
원래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 건가요? 아님 근로욕이 차고 넘치는 케이스인가요? 정신과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테스토스테론 과다분비 상태 같아 보이던데요? 정확한 진단. 그래요. 소동극은 매버린 거예요? 요란 법석을 떨며 성과장을 자극한 이유는 이 구역의 새로운 왕이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관심 가지셔야 할 겁니다. 소금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나이제. 그래야 한 선생님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소금이 숨긴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말. 무슨 뜻이죠? 나 과장님, 아까 부테크신 자료 다 찾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퀵 하나만 불러주세요. 한편 재준 대신 모이라 줄을 잡은 성과장. 아드님 일로 일간 뵀으면 한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른 줄을 잡을 밖에. 그때 성과장 앞으로 온 택배 하나. 태강에서 C컵해서 보냈나 보다. 그쵸? 여보, 이 정도 사이즈면 5만 원권으로 5억이죠. 안 받아본 지 몇 달 돼서 가물가물하네. 기분 좋게 택배를 뜯어보는데 그런데 이게 뭐지? 택배 안엔 돈이 아니라 서류들 같은데요? 성과장의 진료 서류들, 게다가 액수까지 적힌 각종 진료비 기록까지. 이거 우리 하은병원 진료 기록들인데요? 박스 가득 채워진 성과장의 비리 증거들. 이 자식이 설마. 밑밥을 깔아둔 후 전화를 건 나이제. 초대장은 잘 받으셨습니까?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업무 파악차 재소자 외래 진료병원이 어딘지 좀 알아봤더니 하은병원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들켰다. 지난 5년간 비급여 진료가 너끈히 수백억 원 되겠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은병원 원장이 과장님 의대 후배더라고요. 누가 봐도 불법. 지금 나 협박하는 건가? 아유, 우연 한두 개 겹친 거 가지고 협박이라뇨, 과장님. 당치도 않으십니다. 제대로 약점 잡힌 성과장. 제가 초대장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오셔서 축하주 한 잔 따라주시면 됩니다. 교도소 사람들 앞에서 내 후임으로 인정해달란 말인가?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성 과장님께서 축하주 사주시러 이쪽으로 직접 오시겠답니다. 치밀한 계획에 완벽하게 굴욕당한 성과장. 그렇게 나이자의 꼭두각시가 될 판인데 그때 과장님, 다름 아닌 자신의 후임으로 내정해놨던 바로 그 사. 당신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면접에는 왜 안 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 그때 어디십니까? 거기 못 갈 것 같은데? 아니 2주 전에 의료과장 채용 면접에 오기로 했던 친구가 이제 도착을 해서 말이야. 자꾸 납치를 당했다고 우기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갑자기 역전된 상황. 그래서 김상춘하고 태춘호 만나서 확인 좀 하려고 소에 들어가는 길일세. 김상춘이랑 태춘호를요? 사고 때 자네 도와줬던 친구들 말이야. 그럼 그 친구들 만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해 주겠나? 그 이재환이 교통사고 자네가 계획한 것이. 몇 분 전 성과장이 듣게 된 정보. 그럼 드렸습니다. 그럼 김상춘이가 얼마 전 이재환이 교통사고에 관련돼 있었다는 거야? 관련 정도가 아니라 김상춘이 주범이고요. 과장님 후임으로 온 놈. 그럼도 다 안 팹니다. 그렇게 공모 계획을 알아낸 성과장. 입증할 수만 있다면 나이제를 과장이 아닌 죄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김상춘이 만나서 직접 들어보면 알겠지. 신임 의료과장이 살인교사로 복역 중인 죄수와 공모했다면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 이제 바통은 성과장에게 넘어갔고 공모자 입만 열면 나이제 역전패. 그렇게 서서울교도소 안으로 진입한 성과장. 성 과장 후임이었던 최동훈이 빠져나온 모양인데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나도 조금 전에 연락받았는데 상춘파 애들이 놓친 모양이야. 그 시각 교도소 안에선 이미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뭐 하는 짓입니까? 무슨 짓? 설마 상춘파 보스를 사납게 몰아붙이는 성과장. 무슨 짓? 네 놈이 나한테 한 짓은 뭔데? 교도소 황제놀이 하는 거 눈 감아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신해. 하지만 황제는 내가 아니라 과장 선생 아니었어? 뭐? 조폭부터 양아치, 보이스피싱, 잡범 새끼들까지 일렬로 줄 세워서 교도소 규율 다 잡아준 날 똘마니 취급하고 외래진로 핑계로 상납비까지 받아 쳐드신 건 과장 선생 당신 아니었냐 말이오? 200% 진실. 하지만 그래서 그만하시죠. 막아선 상춘파 넘버 2. 제 아무리 상춘파 원투라지만 그런 나한테 감사는커녕 상대는 조폭 씹어먹는 악인 성과장. 앞길을 막아? 1cm만 더 움직여봐. 네 새끼 징역 깨고 독방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말로 풀어보려는 김상춘. 과장 선생,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말입니다. 왜? 내가 오해를 하는지 아니면 네가 거짓말하는지는 네 피가 얘기를 해줄 거니까. 피? 입 닥치고 손이나 내밀어.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피를 봅니다. 뭐야? 지금부터 쇼타임. 밤에 군것질이라도 한 거야? 혈당 수치가 왜 이 모양이야? 나 안 왔으면 죽을 뻔했겠구만. 어? 갑자기 상춘을 걱정하는 성과장. 혈당 수치가 300이 넘었어 이 사람아. 이게 300?
인슐린 100유닛은 맞아야지 정상인에겐 독약. 안정이 되겠지. 움직이지 마라. 여긴 감옥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눈알에 박아버리기 전에. 그 시간 막 교도소에 도착한 나이제. 과장님, 신임 의료과장님인데 개방하겠습니다. 그때 이를 막아선 오철민. 아이고 과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예, 제가 오후에 진료받던 환자 중에 증상 놓치고 퇴근한 환자가 있어서요. 아 잠시만요. 문 열어드릴게요. 예. 하지만 아이고 이게 와 안 먹노 이거? 에이? 아, 제가 버뜩 문 열어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줘 있어. 늦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춘. 하지만 저보 아직 교도소 왕은 성과장의 상황. 그때 문을 열어준 한소금. 저기 있노 저거. 성 과장님은요? 아까 의료사동 당뇨 환자 본다면서 인슐린 100유닛을 갖고 가셨어요. 과장님 나이제 선생이 의료사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만 시간을 끌지 않는 성과장. 나이제가 와서 너 구해줄 것 같아서 그래? 된 기대는 마라. 그 전에 죽을 거니까. 천천히 피를 말리다가 단번에 죽이려던 그때 저기 너한테 여대생 살해 사주한 그 여자 말하는 거야? 나이제의 도움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던 바로 그 사모님. 그렇다면 나이제가 후임 과장짜리 꿰차면 넌 뭘 받기로 했어? 하지만 지옥행 열차를 탄 상춘. 상춘! 곧 죽을 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답을 해. 과장님 나이제 선생 의료사동 진입 30초 전입니다.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되살아난 상춘. 아직도 나이제가 네 동아줄로 보이나 봐. 적어도 당신 같은 동아줄은 아니니까. 드디어 도착한 나이제. 하지만 인슐린이 좀 더 투여된 것 같은데 자네가 처치해줄 수 있지. 이거 너무 많이 썼나 봐. 맛이 갔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먼저 출발하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 나이제가 보게 된 건 죄수인 상춘과 공모하는 증거 영상. 김상춘과 범죄 공모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가? 뭐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은 성과장. 조용히 물러나면 구속은 면하게 해주지.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김상춘 씨한테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 봐요. 뭔가를 빼돌렸다면서 제 휴대폰에 전송해 준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해서 봤더니 다름 아닌 하은병원 출자자 명부더라고요. 혹시 하은병원 과장님 가족회사였습니까? 절대 알아선 안 되는 커넥션까지 알아낸 나이제. 결국 다시 승기를 잡은 나이제. 저 여기 쉽게 온 놈 아닙니다. 그 명부 어딨어? 지금 어딨냐고. 나이제의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200% 완벽한 증거. 이번 승부도 나이제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넘기긴 했지만 그 하은병원이 선민식이 가족회사라는 카드 너무 빨리 까는 거 아니야? 제 패를 보여줬으니까 그쪽에서도 뭔가 반응이 오겠죠. 성과장의 다음 공격을 기다리던 그때 이러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전임 과장처럼 형 집행정지를 빌미로 재소자들을 갈취하고 압박하면서 또 다른 왕국을 만들려는 건가요? 쩌는 나이제를 막으려는 소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구역의 왕이 돼야 한 선생님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소금이 서서울 교도소에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요? 동생 이름이 한빛이었죠. 교도소에 있다가 갑자기 실종돼버린 소금의 동생. 그럼 내 동생이 왜 사라졌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한 선생이 찾으려는 사람과 내가 찾으려는 사람이 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재환이 내 동생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제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었죠. 제가 겨우 이재현 같은 놈 하나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그럼 누가 내 동생을 사라지게 했냐고요? 나이제의 목표와 한소금의 동생 실종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편 우리 소 근처에 이런 수목원이 있다는 거는 참.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두 사람. 그때 제안 하나를 던지는 나이제. 과장님께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VIP 명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받아내야 제대로 교도소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특별 관리사동 VIP들 인수인계 해달라는 겁니다. 자넨 나한테 뭘 줄 텐가? 하은병원 출자자 명부를 드리죠. 이 거리로 나이제는 교도소를 얻고 선민식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가는 길에 해장국 잘하는 집이 있는데 한 그릇 할 텐가? 네, 반주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게 서로의 강력한 적이었던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그 순간 예. 내가 중요한 약속 있는 걸 깜빡 잊고 있었는데 해장국은 다른 날 하는 걸로 할까? 그럼 인수인계는? 이 약속 끝나고 연락할게. 그렇게 모이라이 사장을 만난 선민식. 우리 재환이 형 집행정지를 2달 안에 받아주시겠다.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배신? 그게 가능합니까? 서서울교도소 의료과장은 성 과장님이 아니라 나 이제 그 사람 아닙니까? 제가 납득할 만한 확실한 플랜을 가져오세요. 그때 믿어드리죠. 그때 나이지가 김상춘 접견한 영상 기록입니다. 나이제를 배신하는데 이게 원본인가요?
원하는 걸 말씀해 보시죠. 태강병원 VIP 센터장. 자리는 비워둘 테니까 우리 재현이면 무사히 데려오세요. 나이제도 치고 센터장 자리도 없고 하나 더. 그 전에 반드시 얻어야 할 건 수사 중에 김상춘이 훔친 제 가족회사 출자자 명부가 나올 겁니다. 그걸 카피본 없이 원본 그대로 돌려주시죠. 딜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그때 마주친 건 성 과장님께서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모이라 이사장님이랑은 무슨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오신 겁니까? 다시 한번 모이라에게 붙은 걸 단번에 알아맞힌 재준. 지금 나오신 방향엔 이사장실밖에 없는데 모 이사장으로 갈아탄 겁니까?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선민식이 아니죠. 먼저 약속 어긴 건 그쪽 아닙니까? 성 과장님. 그래서 배신 같은 거 하시려고요? 배신이 아니라 뭐 원래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카드가 있으면 보여주시든지. 자신감 있게 더 큰 걸 요구하는 선민식. 그리고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건 일단 엄마 계획대로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게 한 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모이라와 딸 제인. 확실하게 갈라서게 만들어야지. 선민식 나이제 가릴 것 없이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긁어 모아서 약점이 뭔지 찾아내. 한편 재준과 한바탕 하고 나오자마자 울린 전화. 아이고 문 회장님. 아드님 잘 있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이 소리를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지금 신임 의료과장 놈이 기동순서대까지 동원해서 내 아들의 강제를 끌고 하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 사이 교도소를 장악해갖고 있던 나이제. 난 언제까지 접견 안 시켜줄 건데 이런 수박 씨발라 먹을 놈아. 나 진짜 아무도 안 건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다른 방으로 옮겨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24시간 난리를 쳐서 재수자들 불평이 말도 못합니다. 아니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릴 방으로 좀 보내주시죠. 예? 어쩐 일로 제안을 배려해 주는데 야 진짜지? 고맙다 이제야. 스바 진짜. 아저씨 좀 비켜봐. 삭신이 쑤셔가지고 좀 지지하겠으니까. 네 지금 뭐이라고 해, 네. 개나 소나 문신은 무슨. 야 색깔 좀 넣지 그랬어. 돈이 부족했어? 그때 상대는 가리봉동파 보스 신현상. 야야.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나이제가 복수를 즐기고 있던 그때 다가온 화가 잔뜩 난 선민식.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유가 뭐야? 이재환이도 특별사동 VIP 명단도 전에 받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이유가 뭐냐고. 과장님이야말로 이러신 이유가 뭡니까? 모이라 이사장 왜 찾아가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이제. 이재환이 형 집행정지 시켜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하시고 오신 거예요? 나를 고작 그 정도 인간으로밖에는 안 본 건가? 강하게 부정하더니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보였다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응? 자네하고 김상춘 접견기로 감찰국에 넘기고 먼저 배신해놓고 이때다 싶었는지 제대로 배신을 때려보는 선민식. 네, 이재인입니다. 아까 제가 전해드린 USB 파일 말입니다. 아무래도 감찰국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USB 파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모릅니다. 나이제하고 김상춘이 교통사고 공모한 접견 영상 말입니다. 여유로운 나이제. 아까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네요. 전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다. 제대로 당해버린 선민식. 받은 적이 없다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상담 중이라서요. 여보세요? 모이라의 딸 이재인에게 증거를 뺏긴 상황. 이제 방법이었습니다. 이재원하고 VIP 명단 그거면 되겠나? 상대의 항복 선언을 받아줄 것 같던 그 순간 아니야. 룰을 좀 바꿔야겠네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이제의 마지막 한 수. 이 구역의 왕은 접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괜찮을까? 어차피 차기 과정은 나이제가 될 건데 우리도 나이제의 약점 하나는 쥐고 있는 게 낫지. 그 USB는 잘 보관해도 원본 파일 백업한 건 파기하도록 시켰으니까. 교도소 내 모이라의 첩자는 다름 아닌 오철민. 완벽하게 증거가 인멸됩니다. 출자자 명부가 노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산정해서 얘기해봐. 진행하던 태강병원 인수 계획은 물론 가족들 사업 전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먹어치고 있었던 선민식의 가족들. 수고했어. 나가봐. 나이제란 놈.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출자자 명부 찾아내. 못 찾으면 네가 직접 그놈 잡아다가 풀어뜨려. 쉽게 말해 죽이라는 말. 더 이상 우리 가족 노출되는 거 절대 안 된다. 알겠어? 예, 형님. 그렇게 하은병원으로 향한 선민식은 재준이 하은병원으로 실려왔던 그 순간을 다시 살펴보는데 뭔가를 건네는 나이제. 그걸 받아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 출자자 명부를 찍는 김상춘. 그때 스톱. 사진을 찍다가 사람이 올까봐 급히 서류를 챙긴 김상춘의 모습. 고작 석 장 찍었어. 출자자 명부로 협박했던 그 순간 앞부분만 보여주고 휴대폰을 급히 빼앗은 나이제. 애시당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출자자 명부. 그럼 그게 어디 있다는 거야? 출자자 명부를 챙긴 사람은 다름 아닌 김상춘. 그 시각 김상춘을 만나러 온 나이제. 이 성과장 쪽에서 반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출자자 명부는요? 지금 갖고 계십니까? 김상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 제 짐작이 맞다면 아직 교도소 안에 있을 겁니다. 설마 했는데 교도소요? 바깥에 담장 둘러져 있어. 청둔 기동 순찰대가 지켜줘. 거기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곧바로 교도소로 향하려던 그때 내 형 집행정지 약속 언제 지켜줄 겁니까? 성과장 저격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제를 믿어야만 하는 김상춘. 고맙소. 미안하고. 그 사이 한 발 빠르게 교도소에 도착한 선민식.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혹시 택배로 보낸 거 아닐까요? 택배요? 재소자가 신청 보고전을 내면 원하는 주소로 택배를 보내거나 지정한 사람한테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영지품 전달 지정자 신청 기록이 그런데 어제 밤에 바뀌었는데요. 어제 김상춘 씨가 전화로 직접 신청을 했는데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의료과 나이제 과장님 앞으로 돼 있는데요. 이미 서류는 나이제에게 보내진 상황. 그 사이 택배를 받은 나이제 재빠르게 열어보는데 하지만 너 선생이 원하는 건 내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나가면 그때 드리리다. 없습니다. 그때 이미 뜯겨진 택배 상자. 이걸 찾으러 오셨습니까? 나이제 손에 든 하은병원 서류봉투. 서서울교도소 의료과는 100% 제 방식대로 운영될 겁니다. 의료사정은 물론이고 특별사정 관리도 제가 할 거고요. 후임 의료과장이시니 당연히 그러셔야지. 그럼 난 뭘 하면 되겠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 그때 이 서류 봉투에 든 거 출자자 명부 아니지? 상대는 선민식. 나이제의 술을 훤히 들여다본 것. 이 봉투에 든 게 출자자 명부가 맞다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했겠지. 그때 새로운 제안을 하는 나이제. 이 봉투를 여는 순간 과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은 물 건너가게 될 텐데 어떻게 오늘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없다에 내 나머지 인생을 걸지. 아니요. 과장님 인생뿐만 아니라 과장님 형제, 가족들 인생까지 모두 다 걸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생각보다 더 큰 올인.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는 선민식. 서류는 김상춘에게 있던 상황. 결국 이대로 최종 승리는 선민식의 몫일까요? 그런데 누가 얼마나 돈을 넣었는지 하나하나 이름이 적혀있는 명부. 제가 그렇게 기회를 드렸는데 적어도 명예로운 퇴임이 되시길 바랬는데 아무튼 이 자료는 지금 바로 감찰국에 팩스로 싸드리죠. 가족들 이름이 다 차명 계좌로 돼 있어서 감찰국에서도 해좀 먹겠어요. 그거면 되겠나? 명예로운 퇴임? 완벽한 항복 선언. 아침 조회 때 보지. 나가려던 그때 전임 과장님 오늘부터 휴대폰 반입 금지입니다. 의료과에 맡기고 가십시오. 그러지. 다음 날 순회진료는 누가 하죠? 아 예, 오늘부터 일반 광고와 출장 광고 순회 진료는 우리 다름 아닌 성 과장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 어색하네. 자, 우리 불꽃 남자 선민식 과장님을 위해서 다 같이 불꽃 박수. 졸지에 불꽃 남자가 된 선민식.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싸움. 하지만 대통령보다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왔어? 김상추이 또 얼마야 새끼들이 이 교도소 대가리가 박힌다는데 그 말이 맞는가 보. 현상이 전한 충격적인 정보. 주소 적어서 택배 보내는 게 우리 조직 아들이요. 민원과 출력 나가는 거를 우리 아들이 맡고 있는 거 몰랐어? 혹시 김상춘이 나이제한테 보낸 서류 봉투 안에 든 게 증거가 아니란 말이야? 증거는 무슨 증거? 증거가 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이 영감탱이가 어째 나를 떠보고 있어? 하은병원 출자자 명부 마수 아이 마수. 상황 역전. 형님, 출자자 명부 아직 나이제 손에 넘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손 좀 빌려주십시오. 예. 나고장 왔어. 김상춘이 있어야 할 곳에 선민식이 있는데 김상춘 씨 어디 있습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데려가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냥 겨우 맞고 귀소 조치시켰지. 선민식의 반격.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무리를 지으면 코끼리, 심지어 맹수의 왕인 사자까지 쓰러뜨리고 진짜 초원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 나 선생이랑 내 차이가 뭔지 알아? 난 내 무리를 갖고 있지만 넌 무리도 무기도 없이 초원에 홀로 기어나온 이족보행 원숭이에 불과하다는 거야. 아무도 없는 상황에 수세에 몰린 나이제. 이제부터 무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선민식한테 출자자 명부도 뺏기고 완전 털렸다면서? 소식 한번 참 빠르네. 그때 내일 출근하지 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 네? 선민식이 자기 잡으려고 거미줄 쳤어. 거기 걸리면 죽어. 지금 이 순간 교도소의 왕은 나이제가 아니라 선민식입니다. 오늘은 KBS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를 소개했는데요. 악인이 돼야만 했던 인간이 악보다 더한 악과 싸우는 정말 재밌는 드라마죠. 사탕을 쪽쪽 빨며 문제를 푸는 한수학 천재. 화장실은 복도 끝입니다. 화장실 간 거 아닌데? 다 했어요. 벌써요? 믿을 수 없는 속도. 정말 다 하신 겁니까? 아니 그럼 내가 무슨 TQ그룹 와이프가 얼마나 잘 터지나 그거 확인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대기업 시험을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린 이 남자의 정체는 며칠 전. 야 김성룡이. 네. 나와. 강도 높은 조사에도 잡지 못한 김성룡. 아유 백이다. 나가. 아니 이게 무슨 경우지? 긴급 세무조사하면서 사람 잡아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고? 심지어 비빔면 그래가지고 찬물에 헹구인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테러범 잡듯이 잡아가고 말이야. 그 사이에 내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발 좀 꺼져 주실랍니까요? 한벌 났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삼강 오륜이 막 느껴지고. 경찰 요구르트까지 삥땅 치는 성룡. 그의 손만 거치면 검은 돈도 깨끗해져 버렸죠. 오다가 나 또 보자고. 경찰에겐 골칫거리였지만 깡패들에겐 보물이었죠. 김과장! 사장님 뭐하러 나오셨어요? 김과장! 고생 솔찬하게 했다. 예? 예이씨야돌 놈들. 어디 죄 없는 시민을 잡아다가 이씨. 가세. 내가 김과장 회포 한번 주두면밀하게 풀어줄라니까. 야 성현아 이거 버려. 승리를 자축하는 두 사람. 이 짜바리 자식들. 우리 김과장이 누군디 센터를 치고 들어와. 그냥 언제 어디서건 치고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봤자 내가 그냥 빡! 그냥 다 발라줄 테니까. 무한 사랑받는 김과장. 이 기상, 이 배포, 이 깡내고 좀 봐라. 내가 이러니 김과장을 사랑하겠냐 안 하겠냐. 한편 직장인에게 벌어진 참극. 끝까지 전화를 안 받네. 은밀한 상사의 협박.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야. 피차 최악의 상황 만들기 싫으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 과장. 결국 이 과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비모그룹 경리 과장이 파주의 한 저수지에서 나무에 목을 맨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모 씨의 차 안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부서 동료들이 당황하는 사이 오늘 아침에 연락하기로 했는데 왜? 분명 내가 박 회장 쪽에서 눈치채고 뭔가 조치를 취한 게 확실합니다. 이 과정 못 일어나면 수사 목표인 TQ그룹 절대 못 잡아놔. 한편 비상 걸린 TQ그룹 회장 박현도.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냥 자수하고 지시한 대로 자백만 하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니야.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됐네. 이 과장과 함께 사라질 은밀한 비밀. 회사심이 아주 뛰어난 직원이구만.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는 거지. 그쪽에 치료비랑 의료금 지급해.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무서운 사람. 우리 다 가족이잖아. 이러면 완전 나가리 된 건 검찰 쪽인데 말 접어. 예? 휘슬블로우 놓쳤을 때부터 이미 쫑난 게임이야. 이젠 뭐 식물인간까지 됐다고. 유일한 내부자인 이 과장이 입을 열 수 없는 상태. 만약에 선배가 내 입장이어도 접을 거예요 이거? 나라면 접을 상황 자체를 안 만들지. 서구 영화 많이 봤잖아. 절대 지는 법이 없는 회계 전문 검사 서율. 이 바닥에선 총 먼저 빼는 놈이 이기는 거야. 늦게 총 빼놓고 징징대면 안 되지. 그 사이 외진 나이트클럽에서 김 과장은 이러면 신청문회 나가실라고? 뭔 장보다 소설을 이렇게 해? 응? 요번에선 요거 심리적인 동요까지 오셨네. 막 이게 숫자가 막 떨려. 구목돈 삥땅 치다 걸린 사장. 나? 티 많이 나. 아니, 장부를 조작하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깔끔하게 하셨어야지. 1초 만에 무릎 팍. 주눅 찔렸네 김 과장. 미안하네. 싹 다 돌려놓을 테니까 제발 사장님께. 회장님,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No,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노나 먹는 관계. 그럼 반대로 아름답지 않은 속성은? 안 나눠 먹는 관계?
그렇지. 부장님 절에 가서도 눈치가 빠르면 꽃등심을 얻어먹는 법이야. 이 말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김 과장. 대한민국에 변치 않는 트렌드가 뭘까요? 바로 삥땅이에요. 삥땅. 달콤한 그 단어. 대한민국 어디 한 군데 안 썩은 데가 없고 안 허술한 데가 없잖아.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해먹기 천국. 김 과장이 몰래 돈판을 까는 사이. 두목 덕포는 다이어트에 한창인데 그때 아니, 요번에야 요 정도로 끝났지만서도 검찰이 마음 먹고 그냥 김 과장을 조져버리면 지 살겠다고 다 풀어볼 거 아닙니까? 야, 이 자식아. 하지만 성룡이하고 나하고는 피를 나는 형제다. 그때 충격적인 소문. 업소마다 장부 점검한다고 하면서 그거 다 삥땅이 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 이미 알고 있던 덕포. 김 과장이 우리 회사 세금 저렇게 주는 게 일당 몇십 배라는 건 알고 말하냐? 아니 그것이 사장님이 알고 계신 수준이 아니고요. 영업부장들이 사장님보다 김 과장 눈치를 더 보고 있습니다. 김 과장한테 약점 잡힌 애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사장님은 허수아비고 시방 김 과장이 비선 실세다. 이런 소문이 뭐 파다합니다. 한편 돈이 부족한 김 과장. 짜증나 진짜. 덴마크에 가려면 언제 15일 모으냐? 그냥 단시간에 확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아이고 저 어머놈 하나가 그냥 회사를 다 벌어먹게 생겼네 저거. 아유 찌질한 새끼. 이 과장을 욕하는 김 과장. 내부 고발자가 왜 찌질해요?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용기는 개뿔. 김 과장이 지론. 대한민국 기업은 꼼수 안 부리면 돈을 못 벌어요. 아니, 자기도 월급 받으면서 저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융통성 없게. 하기사 이때 드는 의문. 어떻게 해야 돼요? 뒤탈 없이 잘 해먹으려면요? 생존 비법. 간만에 아주 좋은 질문이야. 첫째, 구린 돈만 해먹는다. 그래야 지들도 신고를 못해. 둘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 성실해야 돼. 네? 일찍 일어난 똥개가 따뜻한 똥을 먹는 거야. 일찍 일어난 똥개. 일찍 일어난 똥개. 김 과장이 똥소리를 할 즈음 비밀 회의에 나선 박 회장. 어째요? 이 과장이 하던 일을 누가 이어서 해야 하나? 누군지 몰라도 이번엔 줄 끊고 주의 좀 안 물었으면 좋겠네. 그때 곧 회사로 들어올 검사 서율이 추천하고픈 사람은 무조건 복종하고 깡 있는 인간. 자존심 같은 건 애초부터 없는 인간. 그리고 TQ 그룹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인재상. 쓰고 버려도 전혀 뒤탈이 없을 만한 인간. 딱 그런 인간인 김 과장은 오늘도 삥땅을 준비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입금도 안 돼 있고 우리 같이 꽃길 걷기로 했잖아 아니야? 한탕하기로 했던 사장. 하지만 에헤이 그 백주 대낮부터 뭔 삥을 그렇게 뜯고 그래요? 그걸 가로막는 덕포의 충신. 더 이상은 요런 꼴은 못 보제.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뭐 분노 조절 장애야? 앞으로는 자제 좀 하시오. 확 단갑을라니까. 어이구 그러죠?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한 방에 보내려다가 한 방에 훅. 너이 꼬인 새끼야 너. 사장님이 지시하신 거인데? 사실 이 모든 건 다 덕포의 짓이었죠. 그 회계장님 말이야. 그 서울 회계사한테 맡기기로 했어. 에? 서울에도 빠까미들 많더만. 덕포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너 이제 정직하게 살게 하려고. 뭐라고요? 정직이요? 지금까지 이따위로 살았는데 무슨 정직이요? 정직한 사람들이 왜 정직한 줄 알아? 그건 바로 훔칠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훔칠 기회가 없는 도둑은 말이야. 지가 정직한 줄 안단 게. 그렇게 해서 저 정직하게 만드시겠다고요? 이제 월급 아끼면서 착실하게 살아. 한마디로 버림받은 김 과장. 한편 하루아침에 존경하던 상사를 잃은 경리부 대리 하경. 이 과장 컴퓨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왜 업무 파일들이 전부 지워져 있지? 당연히 있어야 할 파일들이 삭제된 상태. 한편 회사 밀라고. 엄마야.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번에 TQ그룹에서 경력사원을 경리과장 뽑던데. 뭐 TQ가 뭐 동네 마트야? 명수산부 대한민국 최고 유통기업 중에 한 군데야. 아니에요. 요번에 스펙 출신 학교 안 보고 실무랑 면접 이거 딱 두 가지만 본다 그러던데. 헐 대박. 새로운 기회. 진짜네? TQ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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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과장의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줄 회사. TQ그룹. 만약에 내가 입사하기만 한다면 경리부를 내 손 안에 넣는다면 해먹는 건 시간 문제다. 다 했어요. 벌써요? 첫 번째로 시험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김 과장. 뭐가 이렇게 씻고 그러냐? 이제 면접만 잘 보면 돼. 야무지게 한입 하시고 핫도그 막대기를 던지는데 새처럼 날아 컵라면 중앙에 박힙니다. 하경과 처음 만나는 김 과장. 대박. 꽂혔어.
한편 사실 이번 채용은 뭐 스펙이나 출신 그런 거 안 보긴 하는데 면접에 올라간 김 과장. 하지만 너무 떨어져도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라? 그럼 나가린데? 실무 능력 평가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기. 그때 에람 모르겠다. 왜 이래? 무슨 야쿠자도 아니고? 필살무기. 압니다. 제가 부족한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이곳 TQ에 지원한 이유는 바로 내문반에 TQ 백화점 모델 왕미라 씨 사진을 붙여놓고 힘을 얻어. 조금씩 김 과장 말에 젖어드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이 이곳 모두를 감동시킨 바로 그 음식. TQ 편의점의 전주 비빔 삼각김밥이었습니다. TQ로 향한 강렬한 애사심. 제 모든 걸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일을 못하면 자르셔도 됩니다. 급기야 혈서라도 쓰겠습니다. 한편 확실한 호구가 될 과장을 찾는 서율. 성룡의 화려한 이력들 절로 웃음이 나오는데 깡패들과의 관계까지. 한편 사장님, 요 며칠 계속해서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요실금이다. 우리 진짜 장부 말입니다요. 장부가 왜? 혹시라도 이거 복사본을 갖고 있어도 뭐 언제 그걸로다가 약점 잡아서 사장님 모가지를 이렇게 쪼를지도 모를 일이고 말입니다. 결국 광수가 뒤집어 장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치세요. 하지만 김 과장에게 도망이란 단어는 없죠. 어이구, 우리 김 과장 왔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묘한 풍경. 너무 민망해. 이게 무슨 구태의연한 분위기예요. 추석 때는 조품 영화 마지막 장면도 아니고. 인생이 다 삼류 영화 같은 거지. 그게 장부냐? 솔찬하게 많다. 일단 광수기부터 풀어줘요. 네가 먼저 가야지. 나 깐다. 장부 대신 나오는 가스통. 역대급 토론자 김 과장. 떼주고막이 좋은 날이네. 그지? 처자것이 미쳤나? 그때 따라오지. 뜻하지 않는 김 과장의 선물. 라이터에 꿀을 발랐나? 얼른 덮쳐버려. 가스통이라도 던지며 발버둥 치는 김 과장. 결국 장부를 손에 넣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장부 어딨어? 이상해진 목소리. 엄마? 왜 뭔가 이상하다? 사장님 목소리가 거시기 해봅니다. 제대로 헬륨가스 흡입을 해버린 건데. 헤이, 야 인마 장부 어디냐고? 야 이씨, 여기야, 잡아! 뜻하지 않는 미니언즈들과의 대결. 벼랑 끝에 몰린 그 순간 TQ그룹 최종 합격. 대기업에 들어간 김 과장과 급 화해를 한 배덕포. 더 큰 세상에서 거국적으로 나가 해 드시게 우리 김 과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우리로 걸쳐고 조인도 좀 하고. 아 그럼요. 저희 좌우명이 좋은 거 있으면 논아먹는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TQ그룹 경리부장 추남호. 뭔 문제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아니 어디서 이런 개벽다구 같은 걸? 뭐? 말도 안 되는 신입 과장 스펙. 아니 저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런 개벽다구처럼 튼튼하고. 하지만 강인한 인재를 뽑으셨나? 시끄러. 뭔 뜻인지 알아? 한편 검찰에 퍼진 충격적인 소식. 서율 선배 사직서 냈대. 당연히 로펌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깜짝이야. 로프 좀 합시다, 후배님. 서율이 가는 곳은 TQ그룹 이사로 가는 거 정말이에요? 내 수사 계획, 방법 그쪽 힌트 줬어요? 미리 대비하게요? 서율에게 조언을 받아왔던 동훈. 우리 후배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네. 왜 하필 TQ입니까? 거기가 어떤 데인지 뻔히 알면서. 그럼 여긴 뭐가 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동훈. 거긴 썩어 빠진 사기업이고 여긴 정의로운 뭐 사법기관이라서. 적어도 선배는 이기는 방법 아는 사람이잖아요. 나만 알면 뭐하냐? 위에서 맨날 저주라. 위로 갈수록 잃어갔던 검사의 자존심과 정의. 그래놓곤 그게 순리고 질서래요. 가식적인 쓰레기로 사느니 대놓고 쓰레기로 사는 게 좋아. 비겁한 걸 순리라고 합리화하면서 배불리 살기 싫거든. 이젠 정의보단 이익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은 서율. 짜치잖아. 한편 비상 상황에 빠진 경리부.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우리 부서에 들어와? 아니 뭐 실무가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실무는 개뿔. 아니 이런 구멍가게 같은 회사 전전하던 인간이 대 TQ그룹 경리과장? 에이라. 싸늘해진 부서 분위기. 반면 기대를 해보자는 대리 하경. 어이구 아주 그냥 보살님이 강림이 계시네. 부장님이 떡 맡을 일이 많으실까봐 그러신 건 아니고요. 사람이 그거는 아니지 그럼. 아 참, 반성문은 그 통과됐어? 일전에 상사에게 대들어 반성문을 써야 하는 상황.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나 그냥 아
한편 박 회장과 그의 아내이자 TQ그룹 창업주의 딸인 유선. 회장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내년부터는 집에서 예배를 보자고. 당신 몸도 불편한데. 봐서요. 참 여보. 이번 주총 저도 참석할까 해서요. 선대 회장이 죽고 난 뒤 유선을 회사로부터 격리시켜버린 박현도. 참석한 지 좀 됐지? 특별히 체크할 거라도 있나? 아니요. 간만에 임원들도 뵐 겸 하루 다녀오게요. 그래. 그때 굉음을 내며 막 도착한 아들 명성. 죄송해요, 아버지. 갑자기 일이 좀 생겨갖고. 너 임마 3주기 주도 예배 동안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 그때 나 심하려. 야, 너 내가 차에 있으라 그래. 화장실 가고 싶다고. 재벌 2세지만 부모에겐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명성. 그 사이 오래 살던 원룸을 떠나는 김 과장. 문득 오래전 그날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정직하지 않아 회사에서 나오게 된 아빠. 아버지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싫은가 봐. 정직하게 안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너한테 평생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 TQ 택배 매각건에 대해 사모님께서는 지체신 것 같습니다. 반격을 노리는 아내 유선. 보안을 그렇게 유지했는데도 이번 역시도 주총이 나오셔서 몇 마디 하시면 주주들 다 설득될 겁니다. 예정보다 앞당겨서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 같아. 회사를 통째로 먹으려는 은밀한 계획. 그 사이 죄송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임원용입니다. 일반 사원과 방문객은 B 게이트 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문용이 따로 있어요? 그냥 좀 탑시다. 사람도 없구만. 응? 안 됩니다. B 게이트 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안내원의 철벽 방어. 그때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첫 출근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재빠르게 도둑 탑승을 하려는데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오락실 게임 마냥 눌러보지만 이것이 현실 계급의 차이. 은근슬쩍 손을 걸쳐 보는데 그때 조슈이 저거 손가락. 와, 나 누구? 아, 예. 저는 당신 발령받은 부서에 도착한 김 과장. 하지만 야, 그들에겐 불청객. 사람들이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와요. 격리과장입니다. 오늘부로 새로운 격리과장 김성룡입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따뜻한 응대를 해주는 격리부서. 낯들을 굉장히 많이 가리시네요. 알았어. 내가 다 할게. 자, 여기부터 윤하경 대리, 이재준 진, 빙기진, 원기옥, 손상태. 직원들 소개 끝. 미숙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미숙하면 관둬야지 뭐. 김 과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 근데 대 TQ그룹 격리부 사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보통 중소규모 회사도 한 10대 명 넘는데? 그거야 회사마다 다른 거고. 힘들면 관둬야지 뭐. 아니에요. 사원수 적으면 뭐 소통 잘 되고 좋죠 뭐. 제 자리가 저기 자리는 됐고. 회계와 투자 관련 업무는 전적으로 소유사가 맡아서 할 거야. TQ그룹 재무이사가 된 정 검사 서율. 본부장은 소유사 잘 서포트하고. 예, 성실껏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때 재무이사가 하는 게 그림도 맞을 것 같네. 하지만 중국 쪽에서 낯을 가려서요. 이제 겨우 친해졌는데. 제가 하죠 뭐. 당황하는 상무이사 민영. 다시 트면 되는 거고. 오른팔과 왼팔의 적당한 균형. 박 기장이 원하는 것이었죠.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회계 쪽에서 이사님 명성이야 워낙 자자해서요. 명성은 개뿔. 또라이로 소문났겠지. 회계법인 다 족쳐서. 회계 쪽 저승사자였던 서율. 하지만 이젠 도둑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지시하는 거는 단 한마디도 토달지 마.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아니, 틀릴 거 하나도 없어. 100% 옳은 서율. 그에겐 실패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회계부는 아주 새롭고 중요한 임무를 준비해야 돼. 당연히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야. 마치 전쟁터에 나갈 태세. 알았어? 눈치 보는 직원들. 그때 알았어? 예. 부장님, 식사 다니고 야식으로 랍스터 드셨다고 하면 비용 처리가 격리부로 쏟아지는 과도한 업무. 아니 그리고 총무부에서 태블릿 PC가 왜 필요해요? 웹툰 그리세요? 마사지샵 비용을 여기다 올리시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비용 처리. 하지만 경락을 받으셨구나. 김 과장에겐 일을 안 줍니다. 자식들이 무슨 격리부가 호구인 줄 아나. 나 못해준다 그래. 98% 부족해 보이는 격리부. 하지만 김 과장에겐 희소식이죠. 총체적 난국이다. 절호의 기회. 이 부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호구야. 노답이네. 노답.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그 사람. 아까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너 배도포 새끼라며? 너 같은 새끼는 검찰 조사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게 진짜 어디서 나는 몰라요 표정질이야? 아닙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입사 시험을 통해서 들어와서요. 정정당당. 호그팀을 잡은 그 순간 알게 된 진실. 내가
쓰레기를 왜 뽑았을 것 같냐? 이사님이 뽑으셨구나. 똥도 치워본 놈이 치우거든. 그래서 너 뽑았어. TQ 청소부로 뽑힌 김 과장. 너 해먹을 거 많을 것 같아서 지원한 거잖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색다른 제안을 하는 서율. 좋아. 적당히 해먹을 거 다 해먹어. 걸리지만 말고. 대신 조만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무도 모르게 너만 해야 하는 거. 네 부서 사람들 다 모르게. 한편 회사에 출근한 박 회장 앞에 나타난 한 여성. 회장님! 치료비도 필요 없고 위로금도 필요 없어요. 대신 솔직히 말씀하세요. 세상이 밝히시라고요. 누구야? 병원에 있는 격리부 이은석 과장의 부인입니다. 얼마 전 수술을 주기로 했던 그 위 과장. 제 남편이 이렇게 된 이유 회장님은 아시잖아요. 회장님! 언니! 다치면 어쩌려고 혼자 이렇게. 회사는 이미 이 과장을 잊어버린 상황.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위 앞에 계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누구시라고요? 우리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한편 부름을 받고 회계팀으로 향한 김 과장. 여긴 완전 딴 세상이네. 야, 여기 좋네. 여기 커피포트도 있고 이게. 오늘은 업무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온 거지만 업무 외의 것엔 이곳에 모이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얘기할 겁니다. 예. 지난해 감사받은 우리 계열사 TQ유통의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기재돼 있을 겁니다. 각별히 입조심하고 기밀 유지해요. 본 것들이 터지면 뉴스 일면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언제 순이새 감은 오는데 요거 아주 큰 도둑들 같아. 그럼 난 더 좋아. 나 같은 작은 도둑이 아주 티도 안 나지 뭐. 큰 건에 기분이 한껏 좋아진 김 과장. 그때 생각지 못한 공격. 죄송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네? 예상할 수 없었던 인터넷 공격. 인턴? 네. 그날 밤 건네받은 자료를 살펴보는 김 과장. 야, 장난 아니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 뭐야 이게? 누구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폭탄. 설마 혹시 얼마 전 이 자료를 고발하려고 했던 게 바로 지금은 병실에 누워있는 이 과장이었던 것.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네. 제 남편은 공공횡령범도 도박범도 아니라 누구보다 회사에 충실했던 격리 과장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했길래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 난리를 치게 만드나? 기자들은 홍보본부에서 블락했는데 작은 인터넷 매체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기자들 블락했다고 다가 아니죠. 이미 루머는 해외까지 쫙 퍼졌던데. 비꼬는 서율.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 내 집 앞마당에서 저런 꼴 난 못 보니까. 촌스럽게 일 처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용납 못해요? 한편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일이에요. 남편에게 뺏길 회사를 되찾는 것.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죠. 하경 씨에 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능력도 출중하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한다고요. 어디서 제 얘기를 그렇게? 회사 내에 내기가 좀 많아요. 괜히 선대 회장의 딸이 아니었죠. 이 과장님 부인 그렇게 놔둘 순 없잖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의미인가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TQ그룹 내부는 썩어서 무너지고 있었죠.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회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회계 증거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안이라면 제가 아니라 검찰은 강한 사람 편이에요. 사실상 회사 내 스파이가 되라는 제안. 하지만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각 김 과장을 부른 서율. 이사님 빨리 안 다녀. 파일 다 훑어보고 앞으로 할 일 파악했지? 예. 야, 묘한 표정. 너 하기 싫지?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 진심. 예. 손 빼. 잔머리 굴려서 시키는 일 안 하고 딴 걸로 챙겨서 튈 생각하고 있지? 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듣겠다. 내가 너 같은 새끼들 하루 이틀 보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제끼고 건질 거만 딱 건져서 뜨는 게 니들이잖아. 절대 그런 거 아닌데요. 내 말 안 들으면 깜빵 가는 거지 뭐. 군산에서 한 짓들 내가 털면 장담하고 7년은 사실상 노예가 된 김 과장.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대신 너 해먹을 거 다 해먹어. 터치 안 할 테니까. 그 시각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는 이 과장의 아내. 그때 귀여운 너. 네가 그런다고 내가 쫄 줄 아냐? 아무도 모르게 해먹고 덴마크로 튀어야지. 그때 시위하는 방향으로 돌진하는 차량. 미끄러져 의도치 않게 이 과장 아내를 밀어내며 차에 부딪힌 채 땅바닥에 떨어진 김 과장. 역시 목숨줄 하나는 긴 김 과장. 아, 깜짝이야. 괜찮아요? 철인 김 과장. 괜찮아요. 그 순간 괜찮아요? 쏟아지는 국물. 이게 뭐 깍두기 국물. 그렇게 괜찮아요? 이제 막 깨어난 김 과장. 정신 차렸어요.
CT 찍었는데 뇌진탕 말고 문제 없대요. 두피만 찢어진 거고요. 얼마나 꾸몄는데요? 12바늘이요. 12바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구해주셔서. 음주운전 사고였어요. 네? 운전자가 완전 만취 상태였고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나 이런 미친놈의 새끼. 광기 어린 분을 봤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날린 김모 씨. 뉴스까지 나오는데 인터뷰 같은 거 안 해도 됐습니다. 순식간에 의인이 됩니다. 무술이나 기공 같은 거 배운 적 없고요. 끊어요. 근데 진짜 괜찮으셨나 봐요. 이렇게 자기 발로 먹을 것까지 사와서 먹는 거 보면. 갑자기 걸을 때마다 점점 너무 울려. 미각도 좀 마비된 것 같고. 심지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쪽이 진짜 언니 구한 거 맞아요? 아니 그 자의로 뛰어든 거 맞냐고요. 이거 혹시 가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이봐요. 내가 누구? 지금은 테헤란로의 의인 김성룡이야. 근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사람을 의심이. 정말 다행 중 다행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어설픈 사고. 어제 일 누가 짠 겁니까? 제가 믿고 쓰는 팀이 있는데 그냥 겁만 주라 그랬더니 일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서율에겐 있을 수 없는 일. 상무님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그런 양아치들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 상무님도 알아들으셨죠? 라이벌 상무에게 경고를 날린 후 회장이 없는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요. 이 과장 지손으로 그런 거예요? 눈치가 넘사벽인 서율 부정해보지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다간 사람 하나 죽일 판. 그 양아치들이 이 과장 매단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하랬죠. 아니에요. 이 과장 자의로 한 거 맞아요. 이번 교통사고는 별개로 이 과장을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인데 출근하는 김 과장을 남다르게 쳐다보는 사람들. 이 일로 핫스타가 된 김 과장. 반면 서이사는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에요. 여긴 엄연한 조직이에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보듯 하는 서율. 어쩌라고. 서이사! 그때 칼을 꺼내는데 세금 탈루, 불법 증여, 위장 전입. 듣기만 해도 심장을 찌르는 말들.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심심할 때 보시라고 상무님 턴자료 좀 보내드려요? 한때 TQ그룹 최고의 실세였던 조이사이지만 서율 앞에선 겁먹은 고양이일 뿐입니다. 제발 상대 좀 봐가면서 주먹 뻗읍시다. 이대로 꼬리를 내릴까요? 한편 경리부에서 내가 책에서 봤는데 이 자존감이라고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간혹 위험한 돌발 행동을 한다네? 그 영웅이 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몸은 다쳐서 아파도 이 사람들 이목을 끄는 거에 이 쾌감을 느끼는 거지. 그게 뭐야? 그거 완전 변태 아니에요? 진짜로 의협심이 뛰어날 수도 있지. 의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안 그래? 은근슬쩍 반말은 하지 말고 인마. 남 뒷담화 그만들 하시고 일들 시작하시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오는데 브라보! 우리 테헤란로의 의인 김성룡 과장님 지금 입장하셨습니다. 그 머린 좀 괜찮은 거야? 웬 걱정? 네, 좀 그냥 걸을 때마다 좀 어지럽고 그러네요. 아유, 그때 자꾸 어지러우면 관둬야지 뭐. 괜찮아지겠죠? 경리부에서만큼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김 과장. 그때 지금 당장 튀어와. 테헤란로 의인.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빵 터지냐? 전이 된 웃음. 하지만 누가 너더러 그딴 짓 하고 다니래? 기사님, 제가 진짜 구하려고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말했지. 눈에 띄거나 나대지 말라고. 제발 똥 치우는 놈답게 조용히 구석에 처박혀 대기하고 있으라고. 알았어? 예. 한편 인턴 가은은 가은 씨, 밥 먹어야지. 이거 오늘 안에 다 해야 돼서요. 아이고, 힘내. 회사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데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이거 7부 카피해서 회의실에 갖다 놔? 네. 각종 갑질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정말 TQ그룹 회계부에 잠입해서 비밀 수사를 하는 겁니까? 그거지. 워낙 위험한 일이라는 거 나도 잘 아니까. 신입 수사관이었던 가은을 비밀 요원으로 TQ그룹에 잠입시켰던 것.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그렇게 오늘도 TQ그룹 내부 동향을 파악하며 기회를 엿보는 가은. 한편 은밀한 작업을 해가던 서율. 스탠바이하고. 근데 이사님, 경리부 김 과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왜? 이런 큰 규모의 분식 회계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분식회계. 한마디로 회사의 거품을 만드는 작업인데 해낼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숫자로 장난치는 건 타고난 것들이거든. 그리고 김 과장 조만간 슬슬 경리부에서 장난 좀 칠 거야. 그런데 확인하면 모른 척하고 그냥 냅둬. 그래야 만약의 상황에 써먹지. 약점을 미리 잡아두려는 서율. 증거만 확보해 놓겠습니다. 요 자식 봐라 요거.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음주운전 가해자랑 만나라고. 아니 근데 하빈이 뭐니 뭐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데? 살짝 배째라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내가 봐도 100% 진상 같아 이거. 이유를 알 순 없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한없이 여유로운 서율. 왜냐하면 금방 사그라질 겁니다. 그닥 상품성 없는 불행이거든요. 준비는 다음 주까지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상대는 서한 장령 펀드. 투자금만큼이나 까다로운 그곳. 한국 기업 중에서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 걔네 실사야 최고죠. 어설픈 회계론 절대 못 들습니다. 정말 완벽해야 돼. 진짜보다 더. 그것도 모른 채 출근하는 김 과장은 이젠 하다하다 별 그때 김성룡 과장님.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대접. 윤리경영실장 나이용입니다. 이달에 우수 사원으로 선정된 걸 축하합니다. 제가 그다지 별로 우수한 게 없는데. 아니요, 압도적인 추천으로 된 겁니다. 손 위치가 왜? 회사의 위상을 높여줘서 고마워요. 보너스. 한편 가해자를 만난 둘. 합의를 안 하시겠다. 나 그냥 빵에서 몸으로 때우려고. 이런 광기 어린 젊은이를 봤나. 우리 언니 쪽도 그렇게 알고? 너 같은 여동생 둔 적 없으니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가라들. 이 자식이 지금 누구 보고 가라 말아야? 아주 비협조적인 가해자. 형사님 5분만요. 한 방에 쉽게 가자. TQ에서 시킨 거 맞지? 뭔 소리야. 하지만 상대는 숫자의 왕 김 과장. 음주운전 치상의 경우 기본이 8개월에서 2년. 뭐라는 거야? 근데 청부살인 미수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냐? 청부살인 미수라니? 그렇게 되면 TQ에서 시킨 거면 중대범죄 결합 살인 미수. 뭐 어디 보자. 아무리 못 받아도 6년에서 8. 무려 너 월드컵 2번이나 나와. 맞아. 손 짚어주세요. 착석해 이 새끼야. 바른말 고운말 나갈 때 TQ에서 받은 수고비에서 아주머니 좀 떼드리고 깔끔하게 1년만 살고 나오라고. 어? 그럼 난 뭔데? 나한테 남는 돈 하나도. 들켰다. 완벽하게 낚여버린 범인. 다시 도대체 뭐야? 김 과장.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할까요? 웬일이래? 아 잠깐만. 뭔가를 확인하더니 미안해요. 다음에 해요. 쿨하게 떠나더니 회 어떻게 해요? 한 개는 4,000원이고요. 네. 세 개는 10,000원이요. 알고 보니 정직하게 살아왔던 아버지의 길. 아버지 드시라고 차린 거 아니에요? 옆에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 드시라고 그래. 남들이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나 아버지처럼 안 살 거니 너 그렇게 알아. 맨날 양심 같은 거나 찾다가 남들한테 뒤통수 다 맞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 다 안 해. 아버지 미워서라도 남들 상관 안 하고 나 정말 독하게 살 거야.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했죠. 그딴 양아치들 쓰면 안 된다고. 사고를 낸 가해자가 김 과장에게 다 자백해버린 좀 상황. 더 퀄리티 있는 애들로 뽑아서. 퀄리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녀석 처리할까요? 아니 처리는 뭔 처리? 조폭 영화 찍어요? 그 사이 자기 편을 만들려는 김 과장. 친해지기 다음 단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 요거엔 장사 없지. 받는 순간 내 편. 연애 계속되는 야근 형들 내시라고. 이거 뭐예요, 과장님? 나 이달에 사원으로 받은 상품권 20만 원씩 나눈 거예요. 20? 뭐뭐 통 큰 나눔. 그냥 각자 이걸로 맛있는 것들 사 드시라고. 뭐 옷을 사셔도 되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굳이 안 이러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과장님. 저 처음이에요. 입사해가지고 이런 거 받는 거. 감동하는 동료들. 이를 지켜보던 단 한 사람. 왜요? 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추부장. 부하 직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마음만 받아도 되는데. 마음만 받. 줬다 뺏는 건 범죄야. 그렇게 상품권 하나로 마음을 무너뜨린 김 과장. 한편 음주운전자의 정가나 태도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증거를 없앤 것 같고 모든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경 씨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모든 진실을 위해서. 작더라도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상대는 힘센 박 회장과 치밀한 서율. 나도 그들이 두려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히는 게 더 두려워요. 또 다른 희생자들이 늘어나겠죠. 결국 대표님. 네, 하경 씨. 하겠습니다. 대표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경과 손을 잡게 된 창업주의 딸 유선. 한편 깊은 고민에 빠진 서율. 사실 몇 시간 전 이 과장님 부인을 진짜로 차로 확 쳐가지고 그냥 죽여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먼저 도착할 확률이 좀 크긴 하네요. 이것저것 비밀들을 몽탱이로 알고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김 과장. 그때 온 전화 한 통. 광수가. 큰일 났어요, 과장님. 경찰에서 쳐들어왔어요. 김 과장의 개인 사무실이 털리는 순간 김성룡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누구세요?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탈세 공모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사람이. 하지만 긴급 체포되는 김 과장.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김 과장. 이 과장에 이어 김 과장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바쁜데 어디 갔어 진짜. 현수 가서 좀 찾아봐. 부장님. 김 과장을 찾는 추부장.
김 과장 조퇴했어요? 무슨 퇴? 말도 안 되는 소리.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가봐야 된다고요. 친구? 여기가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나 이런 빌 게이츠 대출 받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친구 때문에 무단 조퇴를 해? 그것도 오늘 같은 비상시국에? 어? 아 뭐해 전화해봐. 서울 회계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예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한 경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중 장부 당신이 정리해서 회계사한테 넘겨줬잖아. 그때 군산지검에서 온 사람. 김성령 인도하러 왔습니다. 라면이다. 라면 드세요. 아 근데 과장도 진짜 정말 너무하네. 아니 알바생도 이딴 식으로는 조퇴 안 하지. 하여간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안 그래? 또? 아이 자식은 틈만 나면 꼭 반말을 그냥. 의인 할아버지라도 이건 아니죠. 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뒷담화들 하고 그러면 재밌지. 그때 등장한 저승사자. 지금 뭔들 하는 거예요? 먹던 것도 다 나올 판. 회사 내 취사 금지 몰라요? 업무가 많아가지고 저희 점심시간을 놓쳐가지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다들 게을러 빠져가지고. 윤리경영실장 나이용에게 보인 적은 박 회장님의 용환이 더럽혀진 끔찍한 상황. 오 마이. 감히 회장님의 존영 위에 냄비를. 한편 군산이 아닌 외진 건물로 끌려온 김 과장. 그때 갑자기 가죽 장갑 왜 끊 거예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한다. 이중장부 네가 작성했지? 아니요. 네가 작성했지.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50대도 아니고. KO. 일어났냐? 사실 이 모든 일 뒤엔 서율이 있었죠. 너네같이 허술한 새끼들을 왜 못 잡아놓을까? 네가 관뒀으면 인수인계 받은 데를 족심되잖아. 거기로 네가 장부 다 보내놨을 텐데 말이야. 이미 김 과장의 약점을 다 수집한 서율. 많은 것을 아는 김 과장 길들이기에 나선 건데 그때 꿇어. 예? 꿇고 안기기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치욕적인 요구. 해봐. 좀 너무한 말이 되나? 일어선 김 과장. 이대로 물러설 순 없음이 바로 꿇어버립니다. 안기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내 겁 좀 내면서 살자. 순한개가 된 김 과장. 겁 없는 놈이 단명하고 겁 많은 놈이 장수해. 이렇게 완벽하게 서율에게 굴복하는 김 과장. 한편 이 과장의 억울함을 풀고 싶은 하경에게 그리고 회사 처음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랑 딴 세상 얘기야. 말단 중에 말단인 우리 경리부서는 그냥 따까리라고. 아무리 따까리라도 잘못된 게 눈에 보이면 한 번은 외쳐봐야죠. 그런 하경에게 하는 추남의 조언. 우리가 꾀꾀거리는 소리는 절대 메아리가 치지 않는 된다. 그 소리가 아무리 커도 우린 그냥 우리 새끼들이야. 사료 주면 알라주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물 위에 떠다니면 돼. 그런데 술에 거하게 취한 추부장은 썰 하나를 푸는데 너 TQ가 언제부터 개판이 된 줄 알아? 언제부터 개판 됐는데요? 박 회장이 대표이사인 사모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뺏었을 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것. 뺏었다고요? 박 회장이 사모 지병을 이사회에 탁 까불려서 강제로 물러나게 했다니까. 근데 우리 회사 경영 상태 괜찮잖아요. 괜찮긴 개.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쭉 천문학적인 적자야. 근데 어떻게 감사도 통과하고 투자를... 구라야. 재무제표가 다 구라야. 알고 보니 분식 회계로 회사를 버티게 한 것. 그렇기에 이번 투자는 TQ그룹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결산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돼. 실사에 대비한 분식 회계 작업. 근데 서한 전문한테 얼마나 투자받는 거예요? 4억 5천만 위안. 4억 5천만 원이면 780억 7,900만 원이요. 거의 걸어다니는 계산기. 암산 왕이냐? 서한 정령 쪽의 실사 그 어떤 곳의 감사보다 더 빡셉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780억 눈앞에서 날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할 일은요? 분식회계에 수반된 근거 서류들을 전부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전표와 서류들을 생짜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무슨 1, 200장도 아니고요. 이건요. 나 혼자서 8만 대장경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하지만 10만 대장경이라도 다 만들어내. 예. 한편 김 과장의 본 모습을 알게 된 하경. 깊은 충격에 빠지는데 예전 회사에서도 위법을 저질렀고 어제도 그것 때문에 체포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이 과장 대신 더러운 일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더러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서유리사가요. 근데 회장님께서 측근들을 이용해 회계를 조작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죠. 그럼 대주주이신 대표님께서
이 사실을 이사회와 검찰에 알리시는 게 그러면 좋겠지만 주주들을 설득하고 검찰에 고발하려면 물증이 확실해야 돼요. 다행인 건 지금이 빈틈이 생기는 시점. 조만간 서한 장룡 실사를 통과하기 위해 정교한 회계 조작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분명히 조작 증거가 노출될 거고요. 그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김 과장 하경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잘 감시해줘요. 그 사이 서한장룡 측에서 오늘 2시까지 회사로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얘기 잘 나눠. 접대 준비 잘하고. 그리고 요새 촉 하나는 기가 막힌 박 회장. 사람 동선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내 기분이 그래. 오늘부터 감시 들어가. 알겠습니다. 그 사이 이곳으로 향하는 투자자들. 总经理，你看看。不知道国内有没有这种舍身救人的人。 같은 시각 회사로 향하는 이 과장 아내와 하경 그리고 김 과장. 니하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欢迎光临，冷朝带你们，我们非常荣幸。我们也很荣幸。 그때 본부장 눈에 보인 건 회사 문제 아들. 건너 입은 여자, 위험인물이니까 이 사람들 가기 전까지 꼼짝 어떻게 잡아도 알았어? 알겠습니다. 왜 저래? 잡아. 뭐야? 이래요. 뭐예요? 투자에 방해되지 않게 두 사람을 제압하려는 건데 그때 가슴속 깊이 올라오는 어떤 감정. 언니! 오영 씨! 언니! 야! 그가 누구냐고요? 김 과장입니다. 웬간이들 좀 하지? 상관하지 말고 가십시오. 의인 김 과장으로 변신. 아, 이 새끼들이 간만에 숨겨왔던 나의 야성을 자극. 오늘은 태종 이방원에 이어 KBS 명작 드라마로 김 과장을 소개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삥땅 전문가가 회사를 죽이려다 회사를 살리는 이야기가 참 매력적인데 특히 인물들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듯 극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두 번째 작품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4화까지 소개했으니 이어서 다음 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KBS 드라마로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